자, 볼까요? 우리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제 화학을 좀 길게 했으니까 물리 할 건데 물리에 이제 연력학 법칙 할 거야.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좀 소개를 잠깐 하고요. 우리 이제 제1법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한번 봅시다. 연력학은 우리 이렇게 표현한다. thermodynamics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영어로 thermal 그러면 열 뭐 이런 뜻이잖아요. thermo 그러면 열. 그다음에 dynamics는 뭐예요? 다이나믹하게 뭔가 움직인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엔진이라고 얘기하는 열기관. 곧 있으면 열기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죠? 엔진 없어지잖아요. 이제 내연기관이 없어져. 전부 전기자동차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생산 안 할 거야. 열기관은. 엔진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 연력학 법칙은. 그래서 외부에서 열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들이 운동에너지로 바뀌던지 뭐 해가지고 어떻게 돼? 주변에 부피 팽창을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피스톤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이렇게 수직 운동을 하죠. 위아래로. 그러면 그 밑에 크랭크 축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회전 운동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바퀴를 굴리는 그런 게 이제 우리 엔진이 대표적인 거죠. 그거를 다루는 게 이제 서머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건데 이 연력학은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연력학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도라고 하는 개념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온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의하는 법칙을 갖다가 연력학 제4법칙을 처음에 넣었었는데 온도가 먼저 정의돼야 될 것 같아서 연력학 제0법칙에 놔둔 거야. 그래서 연력학 제0법칙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연력학 제0법칙은 뭐를 정의한 법칙이냐면 온도를 정의한 법칙이야.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온도를 정의했다. 우리 온도가 뭘까? 여러분들 온도 뭐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온도. 뭐 차갑고 뜨거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확한 얘기로는 온도는 열에너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야. 이제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흘러가는 거잖아. 우리 성우랑 내가 선생님이 우리 손잡자 그러면 성우가 선생님보다 훨씬 젊으니까 에너지가 높겠지. 선생님 에너지가 낮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손잡으면 어떻게 돼? 성우의 에너지가 선생님한테 넘어온다고. 그러면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해? 이렇게. 너는 나한테 열 에너지를 뺏겼기 때문에 선생님 손이 차갑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벌써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가 느껴지잖아. 뭐 때문에? 열 에너지가 흘러가기 때문에. 니네 수업하고 나면 되게 피곤하지? 니네 왜 그런 줄 알아? 니네 나한테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그래. 니네가 에너지가 높거든. 그래서 니네들의 에너지가 나한테 쫙 그래서 니네가 나한테 기를 빨리는 거야. 수업하고 나면 그래서 힘든 거야. 나는 수업하고 나면 막 힘이 나. 되게 신기하죠. 니네는 맨날 나한테 돈 내고 기 빨리고 있는 거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너무나 신기한 거는 선생님이 설명회를 자주 하잖아. 설명회 하면 엄마들 한 20명만 와도 한 15명만 와도 선생님 기가 쪽팔려 버려. 그건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에너지가 낮은 거야. 선생님의 에너지가 더 열정적이어서 에너지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에너지가 엄마들한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하고 나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니네는 반대로 수업을 하고 나면 힘들잖아.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그냥 내 이론이야. 그래서 에너지는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따뜻하고 차가움을 느끼는 거지. 온도계도 똑같습니다. 온도계의 원리가 어떤 거야? 니네 요새는 이제 다 적외선 체온기로 체온을 재잖아. 비접촉식으로. 근데 이제 예전의 접촉식은 뭐냐면 겨드랑이 같은 데다 이렇게 끼고 체온 재잖아. 그러면 우리가 36.5도거든. 근데 겨드랑이에 껴봤어? 겨드랑이에 딱 끼면 유리로 돼 있으니까 딱 끼면 차갑잖아. 그러니까 온도계 자체가 되게 차갑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딱 대면 우리 몸에서 온도계한테 열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이제 열적 평형이 되면 온도계 그 수은이나 알코올이 팽창해갖고 쫙 올라가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거잖아. 이게 온도계의 측정 원리라고. 나한테서 온도계로 열이 전달되는 거라고.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라고. 반면에 이제 뭐 차가운 데다 넣으면 차가운 물에다가 온도계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온도계의 온도가 열 에너지가 더 높은 거야. 그래서 온도계의 열 에너지가 어디로? 차가운 물 같은 데로 가니까 얘가 수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온도가 낮게 측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연력학 제0법칙은 열 에너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온도를 정의하는데 온도를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죠. A라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를 접촉시켜서 우리는 좀 오래 놔두면 에너지가 같아지는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B라는 물체를 갖다가 이번에는 C라는 물체하고 접촉을 시켜서 얘도 역시 열적 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접촉하지 않은 A하고 C도 우리는 얘를 열적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걸 우리는 열 에너지의 흐름으로 온도를 정의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력학 제0법칙을 통해 갖고 온도를 정의하는데 온도를 정의하는 거에 이제 우리가 화학이나 물리나 이런 데서 쓰는 온도 스케일이 세 가지 스케일이야. 이거는 거의 상식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온도 스케일이 뭐 있냐면 셀시우스 스케일이야.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린 이거 셀시우스 읽을 수 있겠지? 사람 이름입니다. 셀시우스 스케일. 그래서 얘는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섭씨 온도 이렇게. 그래서 단위는 도시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케일이 뭐가 있냐면 파렌하이트 스케일이 있어. 이렇게. 우린 얘를 갖다 뭐라 그러죠? 화씨 온도 이렇게 되죠. F라고 이렇게 쓰지. F를 여기다 도를 쓰나? F라고 이렇게 씁니다. 화씨. 우리 아침마다 그죠? 일어나면 모닝커피 마시면서 CNN 뉴스 다 보잖아. 그죠? 안 그래? 안 그러니? 전 세계 글로벌하게 뉴스를 봐야 되잖아. 너네 뭐 아침마당 이런 거 보냐? 기본적으로 CNN 정도는 봐야지. 그래서 CNN 보다 보면 어때요? 아침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미국 동부하고 서부 막 그림이 그려지면서 거기 날씨 나오잖아. 근데 걔네는 우리나라 날씨는 우리는 몇 도다. 오늘 뭐 영하 몇 도다. 체감온도 몇 도다. 도시를 쓴다고. 걔네는 화씨를 씁니다. 화씨가 그러니까 원래 국제 표준은 도시인데 걔네가 원래 옛날부터 화씨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화씨라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앱솔루트. 앱솔루트 스케일이 있어. 우린 얘를 뭐라 그러죠? 절대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온도는 우리 K라고 읽어요. 얘를 켈빈이라고 읽죠. 자,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물이야, 물.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의 어는 점하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는 점을 우리 0도씨라고 하고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해가지고 균등하게 100등분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도시온도의 개념이야. 그 다음에 얘가 32F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212F야. 녹는 점, 어는 점이 32F, 끓는 점이 212F. 몇 등분이니? 180등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앱솔루트는 절대 온도는 우리 어떻게 쓰죠? T는 273 플러스 도시온도 이렇게 쓰죠. 이건 거의 뭐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이제 절대 온도는 요 공식으로 많이 쓸 거다. 그래서 우리 뭐 25도다 그러면 얼마야? 25도인 경우에는 여기다 25 집으면 298K인 거지. 그래서 298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요렇게 되죠. 요거는 니네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냐? 이 관계식으로 환산하는 환산인자를 만들 수 있잖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차 함수를 배우는 거지. 1차 함수의 관계식을 봐야 되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이렇게 해서 이쪽을 도시 온도로 놓고
여기를 화씨 온도로 놔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 0도씨일 때 얼마였어? 32잖아. 여기가 32F였다고. 그러면 100도씨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12F거든. 그러면 0도씨일 때 32F, 100도씨일 때 212F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 되지. 이렇게. 그럼 저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잖아요. 이게 Y축이고 Y절편이고 이게 X축이라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F-32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 얼마예요? 이거 분의 이거잖아요. 기울기 여기가 100분의 이게 180이지? 이게 100이고 이게 180이니까 얼마냐면 5분의 9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도시온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게 화씨하고 섭씨에 환산할 수 있는 그런 환산인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도시가 몇 F인지 알고 싶으면 여기다 도시 집어넣어서 이거 넘기면 계산하면 F가 나오는 거야. F 집어넣어서 도시 얼마인지 알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환산하면 된다. 이런 게 이제 온도에 대한 개념이다. 우리는 앞으로 뭘 쓸 거다? 절대 온도에 대한 얘기를 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0법칙이 끝난 거야. 그래서 여기 온도가 정의되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 법칙은 쓸 수 있는 것이죠. 2번 연력학 제1법칙이지.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된다? 자, 여기다 Q는 열량은 자,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쓰죠. Q는 열량이거든. 열 에너지거든. 그 다음에 델타 U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델타라고 하는 거 많이 봤죠? 화학이나 물리에서 변화량이고 W는 뭐예요? 월이죠. 1이야, 1. 이게 이제 이를 나중에 이제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P 델타 V로 이렇게 나타낼 것이거든.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델타 V 값이 플러스면 여기는 외부로 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내부 안으로, 개 안으로 일을 당한 거다. 이렇게 당했다는 표현 지금 그런데 당한다. 요렇게 이건 외부로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밖으로 팽창하면 외부로 일을 한 거고 안으로 수축하면 일을 수축한 만큼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식으로는 이렇게 쓴다. 열량 Q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그 다음에 W다. 이렇게 해서 우린 얘를 갖다 뭐라 그래?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고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력학 제2법칙이야. 간단하게만 소개할 거예요. 제2법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네 엔트로피란 말 처음 들어보죠? 엔트로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무질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자연 상태에 있는 애들이나 또 우주는 어떻게 된다?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래. 우리 쉽게 얘기해서 뭐 액체에다가 물에다가 잉크방울 하나 떨어뜨리면 잉크방울이 딱 퍼지면서 파란색 잉크를 딱 떨어뜨리면 전체가 파란색으로 쫙 퍼지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야.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뭐를 갖고 있어?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쉬운 예로 여기 높은 데서 낮은 데 우리 역학적인 에너지 배웠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물체가 이쪽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그런데 이 물체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얘가 같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치? 떨어지기는 하는데 다 놔두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이게 바로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현상이다. 우리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는 엔트로피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표현은 어떻게 쓰냐면 얘도 이제 델타 S가 엔트로피야. 이게 항상 0보다 크다. 증가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항상 고에너지에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어떻게 된다? 저에너지 쪽으로 낮은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차이만큼이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요게 이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차이값만큼이 뭘로 바뀌는 거야? 1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일의 효율 막 이런 거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 연력학 제2법칙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자, 이제 마지막 연력학 제3법칙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연력학 제3법칙은 연력학적인 방법으로 절대형대에 절대 도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도 도달 불가. 니네 벌써 이건 배웠다. 이미 배웠는데 절대영도에 도달할 수 없다. 도달 불가다. 이런 표현이. 그러면 절대영도가 뭔데요? 자, 봐봐. 아까 절대온도 어떻게 쓴다 그랬어? 273 플러스 도시온도. 이게 0도가 돼야 돼. 이게 0K거든. 5K 아니다. 0K를 얘기하는 거다. 이걸 절대영도라 그래. 절대영도가 되려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 도시온도가 돼야 돼. 이게 절대온도야. 여기다 마이너스 273을 집어넣으면 0K가 되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는 절대영도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샤르르 법칙이라는 거 배웠니? 기억나? 샤르르 법칙. 샤르르 법칙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압력이 일정할 때 (0도씨) 부피, 보통 V0라는 표현을 쓰는데 1도씨 증가할 때마다 V0 (0도씨) 부피죠. 이거에 273분의 1씩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부피가 증가하는데 그 증가 폭이 V0 (0도씨) 부피에 273분의 1씩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더라. 이쪽이 이제 도시죠. 온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부피라고 해봅시다. 0도씨일 때 여기가 V0였어. 그런데 여기가 이제 100도씨가 되면 아이고 몇 도씨가 돼야 되니? 273도씨가 되면 273분의 1씩 증가하는데 273도씨가 되면 273분의 273 V0가 되는 거니까 V0, 2V0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2V0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될 것이다. 자, 1도씨 증가할 때마다 얘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해야 되니까 273도씨 가게 되면 V0가 오롯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2V0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일차 함수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얘를 갖다 연장선을 그리는 거예요. 연장선을 그렸더만 얘가 여기까지 가더라는 거죠. 연장선을 그렸더만 얘가 여기까지 가더라.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가면 여기 이 지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지점이 마이너스 273도씨가 될 거란 말이지. 우리 이 마이너스 273도를 다시 쓰면 얘가 0K지. 절대 영도지. 0K가 우린 뭐라 그래? 절대 영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절대 영도의 상태를 보니까 기체 상태이면서 절대 영도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부피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니네 부피가 실제로 0이 될 수 있겠니? 기체 입자가? 부피가 절대 0이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를 구멍을 빵꾸를 뚫어야 돼.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없는 거야. 만약에 이게 이제 실제 기체라면 얘 이렇게 온도를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실제로는 얘가 여기서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액화가 된다고. 기체 상태로 계속 이렇게 줄지는 못해요. 액화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액체가 되는, 실제 기체는 여기가 액체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이 기체에 끓는 점이 돼버리는 거지. 그죠? 이렇게. 실제로는 저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213도는 사실은 정의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절대 영도에 도달하기 어려운 걸 우리는 연력학 제3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우리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할 거는 이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오긴 해요. 이렇게 됩니다. 연력학 제3법칙은 다루는 건 별로 없고요. 이건 고1 때 통합과학에서 조금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제형 법칙은 이거는 거의 과학을 하기 위한 상식이고 우리가 이제 화학이나 물리에서 주로 다루는 건 뭐다? 절대 온도다. 그래서 273 플러스 도시 온도다. 우리 몰 할 때 그거 PV인 NRT 기억나지? 그때 T에 절대 온도를 썼었다고.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연력학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니네가 고3 때 화투에 가면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배운다고요. 우리 앞부분에 선생님이 살짝 얘기해 줬었지.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어떻게 나온다 했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PV는 NRT라고 하는 유명한 식이 있다 그랬어. 이게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이거든. 이거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R 값이 뭐였어요? 화학 시간에는 0.08이라 그랬죠? 이게 물리 시간에는 8.31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단위가 틀려. 얘는 줄을 썼을 때는 8.31이라는 수치가 나와. 0.08이면은 우리 얘를 압력 ATM 쓰고 리터로 쓰고 그다음에 온도는 켈빈으로 쓰고 이런 거였거든. 그러니까 단위 때문에 조금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좀 알아두면 상수야. 어차피. 그래서 PV는 NRT 이렇게 내는데 이 식이 어떻게 나왔다 그랬니? 우리 보일의 법칙하고 그 다음에 샤렐 법칙이 있었죠. 보일의 법칙은 뭐라고요? 온도 일정할 때 압력하고 부피를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하더라라고 하는 게 보일의 법칙이었어. 그 다음에 샤렐의 법칙이니까 압력이 일정하죠. 샤렐의 법칙. 이렇게 외우세요. 보일의 법칙이니까 온도가 일정해. 샤렐의 법칙, 압력이 일정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PV가 일정하다 그러면 얘는 온도를 올려줄 때 부피가 같이 증가하더라. 이게 일정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두 개씩이 만들어진다. PV는 일정하다. 이게 보일의 법칙. T분의 V가 일정하다. 얘네 둘이 짬뽕 할 거야. 보일 샤렐의 법칙이야. 보일 샤렐의 법칙 합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겠지. T분의 PV는 이제 일정한 값을 우리 상수 K로 놓을 거야. 이렇게 된다. 이게 유명한 보일 샤렐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예쁘게 풀었으면 그냥 풀면 돼요. PV는 KT 이렇게 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다시 실험을 통해 갖고 몰수로 바꿔 갖고 이렇게 쓴 거야. K 대신에 NR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PV는 NRT라는 식이 나오게 된 거야.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이라고 하는 식이. 요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 근데 지금 얘가 이름이 뭐라 그랬어?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이라 그랬어. 여기서 이제 이상기체. 우리가 이 이상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래요? 아이디얼 가스라 그래. 아주 이상적인 기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의 반대가 뭐예요? 이상적인의 반대가 뭘까요? 리얼, 그죠? 리얼 가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기체라고 얘기를 해. 이건 이상기체, 얘는 실제 기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자연 상태에 있는 걸로는 다 실제 기체들이라고. 그러나 이제 좀 복잡하니까 가장 간단한 이상기체로 우리가 실험을 식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기체는 사실은 존재하기가 쉽지 않지. 없어 거의. 이상기체 다 실제 기체들이야. 그래서 이상기체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상기체를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유명한 기체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게 나옵니다. 그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가자고. 이렇게 우리 키네틱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몰레큘러 키네틱스 이렇게 해요. 기체분자 운동론. 이 기체분자 운동론에는 자 이제 이상기체라는 걸 정의를 하죠. 이상기체가 어떤 거를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하는지
이상기체란 요렇게. 자,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질량이라는 표현을 써. 요렇게 나와 있어요. 포인트 매스다. 그 다음에 부피는 무시하자. 볼륨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 이렇게. 이런 애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상정을 하는 거야. 너네 꼬마 유령 캐스퍼 아니? 영화 안 봤나? 아주 오래돼갖고 너네 모르는구나. 저기 최근에 코카콜라 광고 봤니? 거기에 나오는 게 캐스퍼야. 그래서 걔네 그 캐스퍼가 유령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콜라병을 못 잡잖아. 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니? 걔가 남자 주인공 애가 깨트려 주잖아. 그치?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먹나? 하여튼 그래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유령들은 이렇게 뭔가를 이게 지네들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뭘 잡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야. 니네가 만약에 입자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 기체 입자라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부딪혀 버린다고. 근데 얘네들이 존재는 있는데 부피가 없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둘이 겹쳐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되는 거야? 이렇다 보니까 상호작용을 하지 않더라는 거지. 상호작용이 없어요. 상호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을 작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서로 핵과 핵이 반발하는 반발력도 작용하지 않아. 이게 대표적인 이상기체야. 그럼 실제 기체는 얘네가 존재하겠지. 요렇게. 그러니까 실제 기체를 갖다가 이제 따질 때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인력 보정해줘야 되고 반발력도 보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 인력 반발력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얘는 이상기체는 뭐가 없어요? EP가 없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 기체 분자들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거야. 서로 끌어당기고 서로 밀어내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상기체는 뭐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중에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왜?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상기체의 정의가. 그러니까 그래서 간단해지는 거야. 이게 바로 기체분자 운동론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이상기체라고 하는 애는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하죠.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하더라. 니네 이거 뭐니? 그 저기 브라운 운동이라 그러나? 저기 뭐냐 아까 얘기했던 용액 안에다가 잉크방울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막 퍼지는 거. 걔네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걔네들이 막 불규칙적인 직선 운동을 하지. 그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게 뭐 있니? 극장에 가면 영사기에서 이렇게 불빛이 나가면 중간에 먼지가 보이지? 그걸 뭐라 그러지? 틴들 현상이라 그러나?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영사기 그 빛이 지나가는 길이 보이잖아. 먼지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일종의 이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끊임없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운동량이 보존된다. 야, 운동량은 보존 법칙이잖아. 그 다음에 이 끊임없이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량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 보존되는 거, 이게 같이 보존되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완전 이상적인 거지 뭐. 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는 우리 앞으로 완전 탄성 충돌체다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완전 탄성 충돌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운동량 보존하고 운동 에너지 보존이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바로 기체 분자 운동론의 되게 중요한 5가지 중에 4개입니다. 5번째. 이게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5번째는 뭐냐면 이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이 기체 입자의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잖아. 그래서 EK 이렇게 쓰면 2분의 1 M 평균이니까 V 바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 절대 온도하고만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 절대 온도하고 비례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제 물리에서는 이걸 수식화했어. 그래서 어떻게 쓴다? 2분의 1 m v의 바의 제곱은 우리 비례한다를 다 2분의 3 kt 볼츠만 상수 k를 집어넣고 이런 완료된 식이 완결된 식이 있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얘가 뭐야? 이 t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화투에서도 이용이 많이 돼. 그레이엄의 확산속도 법칙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가 요렇게 하고 부피가 같은 이런 데다가 이쪽에는 뭐 예를 들어서 헬륨을 갖다 놓고 여기다는 질소를 갖다 놓고 여기에 이제 온도가 몇 도라고 할까요? 온도를 T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에 어떤 N개 입자가 들어있어. 여기도 N개 똑같이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이 입자가 같아야 되는 거다. 자, 이런 상황에 얘가 가지고 있는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2분의 1 m He2의 V의 He2의 이거의 제곱이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의 m의 N2의 그 다음 V 바의 N2의 제곱이겠지. 그런데 지금 둘 다 온도가 T란 말이지. 온도가 같으면 이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쨌든 온도가 같으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 둘이 분자수도 같으니까 얘네 둘이 에너지가 같을 것이란 얘기지. 맞아요? 그럼 2분의 1, 2분의 1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니? V의 H, 헬륨의 평균 속도하고 V의 질소의 이게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 루트의 제곱을 벗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M의 N2 그 다음에 M의 H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질량이 무거우면 분자량이 무거우면 이거 분자량이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 분자량이 무거우면 확산 속도가 느린 거야. 분자량이 빠르면 가벼우면 확산 속도가 빠른 거야. 그게 얼마로? 제곱근에 반비례하더라라고 하는 거가 유명한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이에요. 이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그냥 참고로만 써놓읍시다. 나중에 우리 분자량 할 때 분자량 계산할 때 이런 걸로 실험해가지고 분자량을 확산 속도를 측정해가지고 분자량 같은 거 측정하는 거야. 니네 이거 했었잖아. 아마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을 걸. 이거야 이거 이런 거 있었어. 이런 투명한 유리관에다가 이쪽에는 뭐예요? HCl 염산을 묻힌 솜을 갖다가 놓고 이쪽에다가는 뭐를 암모니아를 묻힌 솜을 놓고 그랬더만 어떻게 되냐? 흰색 연기가 이쯤에 생기잖아. 흰 연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이 흰 연기가 뭐야? NH4Cl이라고 하는 염화 암모늄이잖아. 그런데 동시에 딱 막았는데 여기서 생겼다는 얘기는 HCl이 이만큼 올 동안 NH3는 이만큼 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같은 시간에 간 거니까 이 길이의 비가 결국은 뭐의 비가 되는 거야? 속도의 비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VHCl에 VNH3 이렇게 실험을 한 거 아니요. 속도 B가 어떻게 되는? 이 속도 B는 길이 B로 측정하면 되죠. 여기 L1 대 L2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게 L2고 이게 L2고 이게 L1인 거지. 이걸 루트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 M의 NH3에 M의 HCl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분자량 B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염산의 분자량을 안다 그러면 암모니아의 분자량도 계산할 수 있는 것이지. 미지수는 어차피 하나인 거니까. 이런 거 따질 때도 쓴다. 이게 유명한 그레이엄의 확산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은 이건 고3 때 배우는 내용이니까 이게 여기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알아야 될 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됐지? 자, 이게 바로 기체 분자 운동론이다. 이거를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놓고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우리가 연력학을 배우기 위해서 왜 이런 것들을 썼는지를 이제 기본 백그라운드를 배경을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니네 교육과정이 아닐 수 있어. 고3 때 어차피 배울 거들이 다 물리2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뭘 할 건지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니까. 자, 이제 이쪽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그래프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약간 수학 시간으로 좀 돌아오자. 그래프 얘기를 좀 해보자. 1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 뭐 이런 거 있고 분수 함수 그래프 이런 거 있어요. 대표적인 거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 그릴 수 있니? 그 다음에 y는 x분의 1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이거 1차 함수라고 그러고 이거 분수 함수라고 그러지. 이거 수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냐 너네? 배웠지. 이거 어떻게 표현하니? 자, 어떻게 표현해? 이게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얘를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 y절편이 b고 이거 뭐라 그러죠? 기울기를 우리는 a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래서 y는 기울기 곱하기 ax, ax 플러스 y절편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 거니? y는 자 x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분수함수 이렇게 되죠.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그린다고. 이게 기본이야. 도경 여기 봐. 이게 기본이야. 이렇게 된다. A를 이렇게 씁시다. 이게 기본이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PV 있는 NRT를 한번 써보자고. 자, 이런 식이 있어. 자, 어떻게 된다고요? 자, Y축을 PV라고 놓을 수 있다고. X축을 만약에 T라고 논다고 해봐.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온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나와요. 얘가 NA고 얘가 NB야. 어때요? 봐봐. 이걸 우리는 Y로 잡았어요. 이걸 우리는 뭘로 잡았어요? X로 잡았어. 어차피 R은 상수니까. 그러면 N이 변할 수 있는데 N이 두 종류가 나왔어. N은 기울기잖아. Y는 AX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가 큰 거야? A의 기울기가 큰 거지. 기울기가 더 큰 게 NA 값이 더 큰 거잖아.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하나 더 표현해 볼까?